네, 안녕하십니까. 피기코리아와 함께하는 두비주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조업의 생산 현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요구하는 로봇 기술 등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자동화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함께 준비한 피깃은 스마트 팩토리 완성을 3D 비전, 로봇 비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지난 3년간 한국 시장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깃이 지금 제공하는 솔루션들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웨비나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설문도 진행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향후에 웨비나 후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피깃코리아에서 준비한 소정의 경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깃코리아와 함께하는 두비주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피깃코리아의 김병우 지사장님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깃코리아의 컨트리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병우입니다. 이렇게 많은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0여 분 정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웨비나 준비하면서 저희 소개 페이지에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의 영상을, 그리고 이제 LG전자 관련해서는 어떤 기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 피깃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참석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돼서 저희가 별도로 플레이는 하지 않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의 중도 샌딩을 하고 나서 이 페인팅 하고 나서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이런 그런 스크래치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현재는 사람이 다 이렇게 샌딩을 수정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시간도 걸리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차로 AMR을 통해서 이제 뭐 자동차가 오게 될 거고 고정돼 있지 않은 형태의 로봇이 이걸 부분적으로 샌딩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AD 데이터도 필요하고 근데 현재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 3D 비전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걸 좌표를 분석해서 로봇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로봇 비전의 역할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긴 한데 창원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등대 공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로봇 냉장고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흘러 나온다면 굉장히 무겁고 고정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위치 정도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이 그거를 조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양문형 로봇을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고 문을 로봇 2대가 들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2대의 사람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되는 과정에서 결국 모델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냉장고 같은 경우도 전자제품이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 디자인도 많이 변하고 근데 이 양문형 냉장고 무게가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립해서 한다는 게 나가겠는데요? 뭐 나간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는 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예전에도 많이 웨비나 때 말씀드렸지만 근골격계 이슈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인구 줄어드는 거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로봇이 도어를 들고 문을 장착합니다. 보면 영화 같은 영상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뭐 유튜브 찾으면 나와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기사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사도 아니고 이제 LG전자 기사.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LG전자의 창원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일조를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게 코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뭐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 귀에 닳도록 들었는데요.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로봇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거고 센싱 기술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다음에 AI도 얘기 많이 나오고 근데 결국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3D 로봇 비전이 로봇과 한 팀이 돼서 실제 태스크를 수행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데 하는 최대의 역할이 바로 로봇 비전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웨비나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피깃이 어떤 회사인지 아직 뭐 생소한 업체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해주시죠. 피깃은 2016년도에 창업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2010년도에 창업을 벨기에 루벤에서 했고요. 그 당시에 수행하던 프로젝트들이 로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구글이나 나사나 ABB나 보시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그런 로봇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회사였습니다. 네. 지금도 그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네. 수행을 멋진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2013, 14년도 정도에 이제 자동화 시장의 이제 니즈를 확인했어요. 산업용 로봇에 눈을 달아주고 그 로봇이 플러그 앤 플레이 로봇 비전처럼 그냥 설치만 하면 바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면 좋겠다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 3D 비전, 3D 로봇 비전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한 7년, 6년 정도 이제 전 세계에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리고 제품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네, 말씀해 제품 주시죠. 라인업은 뭐 이제 비전만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오브젝트 사이즈에 따라서 필요한 하드웨어 스펙들이 정해지고 그 필요한 비전들이 이렇게 라인업이 있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정밀하고 로봇 마운트를 위해서 더 소형의 이제 카메라가 출시가 되는데 피깃은 그 3D 비전을 활용해서 네. 만들기도 하고 제3자의 프로덕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피킹을 시작으로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그래서 실링 가이던스, 아까 뭐 설명을 드렸지만 네. 또 주간에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샌딩 가이던스, 그 다음에 스크류 앤 볼트 체결, 그 다음에 용접 가이던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딥러닝 베이스의 솔루션이 소프트웨어 쪽에 이렇게 엔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로봇이 할 수 있는 태스크를 좀 더 뛰어넘는 솔루션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 이런 화면이 하나 있는데 16개 이상의 전 세계 로봇 브랜드와 이미 인터페이스가 다 되어 있어서 피깃을 구매하고 TCP/IP 연결, 로봇과 바로 저희 프로세서와 연결 랜선만 꽂으면 바로 로봇의 이미지 데이터와 좌표 데이터를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시장과 어플리케이션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더스트리얼 로봇, 콜라보레이트 로봇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공정 자동화의 유연성이나 그렇죠.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건데 결국 3D 비전이 그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도와주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로봇 메이커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깃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그 로봇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하고의 콜라보가 이제 필수적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축 이상 정도 되는 로봇이면 3D 비전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깃이 바라보는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감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뭐 흐름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고 그렇죠. 다뤄지고 있는데 다양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자동화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유연한 자동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동화 솔루션이 뭐냐라고 볼 때 로봇 매니플레이터, 우리가 말하는 로봇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AMR,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3D 로봇 비전, 3D 테크놀로지는
잘 언급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한쪽은 뭐 AR, VR 쪽으로 묶여 있고, 뭐 한쪽은 약간 뭐 센싱 기술로 묶여 있는데 사실 로봇 비전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킷은 3D 비전 플랫폼 컴퍼니, 플랫폼 솔루션 컴퍼니로 지향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얘기 조금 더 얘기하고 가면은 왜 네. 그러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있는데 아마 S커브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ISO에서 화이트 페이퍼로 나온 스마트 매니팩처링 내용인데 결국에 모든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범용적으로 많이 퍼지고 활용되는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죠. 새로운 기술들이 더 올라오면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기술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로봇 자동화를 보면 굉장히 많이 범용화되고 있어요. 물론 로봇 자동화가 일반 기계식 자동화, 예전에 말하는 자동화,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자동화에서는 좀 더 부분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 로봇이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협동 로봇도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치화할 수 있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레이션을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3D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그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은 협동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보면은. 그러면은 피깃이 이제 바라보는 시장도 덩달아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피깃의 비중이 로봇의 판매 대수와 이렇게 매칭하기는 어렵죠. 비율이 굉장히 작을 텐데 뭐 10% 미만일 거니까. 왜냐면 그만큼 이제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런데 피깃 코리아의 3년간의 결과를 봐도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고 피깃 전체로도 봐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더 많이 알려드리면 아마 좀 더 많이 더 쓸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과연 뭐가 있냐라고 그 화이트 페이퍼에서 얘기를 보면 3D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센서와 메저먼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더스트리얼 앤 콜라보레이티 로보틱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AI. 결국에 이러한 기능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필하는 건데 자동화 관점에서만 보면 데이터 이전 단계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드웨어나 센싱 테크놀로지는 계속 요구가 되잖아요. 그래야 뭐 예지 보전을 하든 뭐 로봇 기술을 활용하든. 그래서 3D 기전과 센싱 테크놀로지, 로봇과의 이런 한 몸체가 되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매번 어떤 매니팩처링 스마트 팩토리에서 얘기하는 뭐 풀리 오토메이티드 팩토리나 또는 모델 베이스드 프로덕션 앤 프로덕트나 또는 뭐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트나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품종 선행 생산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앞에 보여진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하나로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비전은 앞으로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정돼야 하는 기계 장치를 체조할 수 있으면서 솔루션을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지사장님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도입 증가와 함께 완전한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3D 비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거다. 이거는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피킷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전에 피킷을 많이 봐왔고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계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가진 기술의 역량이라서 그 기술을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는 과정에서 이제 비전 시스템들을 찾았는데 결국 단순 반복을 대체하는 로봇 자동화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 반복은 사이클 타임을 올리는 게 더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의 프로세싱 타임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건 옳지 않은 방향일 수 있는데 그런데 다품종 선행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거나 또는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나 컨베이어 없이 AMR과 또는 로봇이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제품들을 지그화하거나 피더들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정확한 위치에 오지 못하게 하는 솔루션 환경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3D 기술과
로봇 캘리브레이션.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한 가이던스 솔루션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죠.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저런 공장들이 있으면 이제 AMR도 다니고 로봇도 그렇죠. 있지만 AMR에 가서 실어가고 근데 거기서 대차에 도킹 시켜가지고 기계식 장치를 쓴다? 그 좀 AMR을 쓰기 위한 억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3D 비전 솔루션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필수 요소 기술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엔 피깃이 강점, 피깃의 최고의 그러니까 제일 그렇죠.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네. 무조건 피깃만 가질 수 있는 기술은 아닌데 그렇죠. 이걸 널리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네. 그러면은 뭐 다품종 소량 생산에 그 대응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지사장님이 그 협동 로봇 쪽에 이제 계셨을 때 네. 그쪽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 니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산업용 로봇이 가진 장점이 많은데 그 단점 몇 가지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만든 게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티칭이 편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제품이 바뀔 때 티칭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옮길 수 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 바로 비접촉 형태에서 센싱을 해서 로봇을 가이던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협동 로봇이 가진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네. 유연성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완전하게 사람이 개입이 필요 없는 공간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이클 타임도 맞춰야 되고 개입도 필요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산업용 로봇과 3D 비전의 솔루션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시장에서 나오는 니즈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협동 로봇도 그렇게 활용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이 기술이 널리 활용돼야만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의 자동화 기존에는 뭐 다양한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피깃의 이제 다양한 장점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된다. 이런 물론 텐데요. 피깃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닌데 일단 자동화 설비가 다품종 소량 생산한다. 자동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품별 지구도 그럼 많이 늘어나게 되고 피더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왜 필요하냐? 결국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니까. 자동차의 생명 주기가 옛날에는 5년씩 한 모델, 3년씩 그 모델을 갈 수 있는 판매 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휴대폰처럼 6개월, 1년 단위로 페이스리프트하고 모델 바뀌고 옵션 바뀌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그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량은 많은데 커스터머즈들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그나 피더 제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고요. 제작 기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에는 저런 기계 장치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엔지니어링도 복잡해지고 비용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숙련된 엔지니어가 또 점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깃 솔루션을 쓰면 이제 기계적 장치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다품종 소량산이 그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간 활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지그들을 다 안 만들고 3D 비전 하나 쓰면 되거든요. 유연하고 신속한 유지 보수라는 거는 이따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비전을 사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우리가 스스로 코딩해야 되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런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던 부분들은 이제 투자를 활용해서나 엔지니어 역량을 키울 수 있겠지만 중소제조업, 다품종 소량산 진짜 대응해야 되는 회사들은 엔지니어 뽑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외주화한다? 그럼 계속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죠. 결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가 신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뭘까? 산업 로봇을 사용하는데 했을 때 3D 비전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면 피킷이 정말 고객이나 로봇 인테그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로봇 시스템을 공급하는 분들께 제안할 수 있는 베네핏은 결국 엔지니어링 코스트가 절감될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대상물 추가. 저렇게 인터페이스화 돼 있잖아요. 네. 코딩이 필요 없고 쉬운 환경으로 세팅할 수 있어서 제가 오브젝트 제품만 갖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그럼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리고 외부 조명 장치가 없다는 거. 이건 3D 비전 카메라의 특성인데 이제 이거가 활용될 수 있는
특별한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많지 않았어요. 고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외부 조명 장치가 없고 핏깃의 솔루션을 쓰면 일단 조명에 대한 어떤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암실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캘리브레이션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결국 비전하고 오브젝트하고 로봇하고 일체를 시키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로봇과 비전은 따로 가고 있었어요. 머신 비전의 역할은 또 있어요. 머신 비전의 역할은 각자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고 이 3D 로봇 비전은 로봇과 한 몸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로봇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네. 여기 부분 이제 쉬운 대상물 추가라는 부분은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만 갖고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갖고 있으면 그냥 제가 이런 마우스를 여기를 오늘 잡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해서 요면만 보면 이제 잡아줘.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더 정밀도를 높이거나 뭐 이제 뭐 매칭 포인트를 높이거나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또 등록하려면 캐드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캐드 데이터로 인식하고 사진 찍고 이 녀석이네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제품과 픽깃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로봇이 있어도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투자 회수 기간 ROI가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전을 도입하는 가격이 아무래도 아직 시장에서는 고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다 이면을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세이브가 되는 효과가 크고요. 결국 도입 후에 엔지니어링 코스트, 그래서 뭐 비전이 안 돼서 엔지니어 기다리고 생산 못하고 하는 시간을 다 한 6개월짜리 이렇게 계산해보면 무조건 세이브다. 근데 이걸 도입하는 과정이 비교한다라는 거는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도입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솔루션이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사용하기까지 구축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요 시간들도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비전에 도입하는 일반 그 엔지니어링 맨데이가 보통 뭐 30일, 20일씩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품이나 비전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픽깃은 뭐 며칠 이내에도 가능한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시간이면 등록해서 100개 있다. 100개 몇 개 뺄 수 있는지 사이클 타임 계산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라는 건데 그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나 부품이나 파트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다 피더 제작하고 기계 부품이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대차만 갖다 놓으면은 바로 집어갈 수 있게 하는 환경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제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중간에 좀 끊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대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드리고 뒤에 좀 설명드리고 뭐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영상 링크를 포함해서 모두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스터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틀어보면 이제 저런 부품들이 있잖아요. 저런 부품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부터. 근데 이제 잡는 피킹 포인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렇죠. 특정한 기계로 들어오는 공간이 딱 맞춰서 들어오는 것도 좋고 사이클 타임 맞추는 것도 좋은데 저렇게 비정렬되어 있는 제품을 등록해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캐드 데이터를 넣었죠. 그래서 그 캐드 데이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는 TCP 위치나 툴 플랜저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캐드 데이터가 있어도 되고요. 저희가 안에서 그려도 됩니다. 이만한 사이즈로 잡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등록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줘. 그리고 저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각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확한 위치에서 내가 찍어서 찍는 게 아니라 비틀어져 있어도 내가 로봇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빼놓은 여기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캘리브레이션과 로봇 좌표잖아요. 결국 비전이 찍으면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A 제품은 이렇게 틀어져 있고 B 제품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로봇 너 이렇게 가. 로봇 이렇게 가라고 할 수 있는 게 3D 로봇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좌표계를 3차원으로 보고 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영상을 다 나중에 이제 링크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이렇게 동작하는 거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 머신 그러니까
로봇 비전은 저렇게 스테이셔너리 외부에 장착돼도 되고요. 로봇 암에 장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실시간으로 저희 화면에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킹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고, 근데 이 제품은 왜 절로 정렬기로 가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피킹할 수 없어서 옆 부분을 잡아서 올라와서 다시 정렬해 주는 거죠. 네, 그런 태스크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피기 솔루션, 지금 말씀하시는 솔루션은 결국엔 이게 아까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있지만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자 편의성이 상당히 강조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트렌드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도 다 이제는 UI, UX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기술과 활용이 편한 기술을 우리 제조 환경에 빨리 도입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효과는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은 개발을 하는 거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활용하시는 게 낫잖아요. 내가 A부터 Z까지 차를 만들 때도 다 만들진 않는 것처럼 좋은 기술들을 조합해서 우리 생산 라인을 만들 수 있고 또 로봇 인테그레이터나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도 좋은 기술을 요소 기술로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으면 그걸로서는 충분한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사용하기 쉬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도 우리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유지보수가 편해야 되고 제품 등록할 때마다 엔지니어링 회사를 불러야 된다. 이건 되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뭐 상주에 있는 대규모 시스템은 괜찮겠죠. 엔지니어들이. 근데 그럴 역량이 안 되는 중소제조업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로봇 티칭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고 이런 화면에 어떤 공간들을 정해서 탐지를 하고요. 디텍션은 어떤 거를 디텍션하냐, 어떤 제품을 디텍션하냐라는 내용인 거고, 그러면 이러한 저희의 내부 엔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A 엔진과 최적화되어 있고, 어떤 제품은 A 엔진, 그러니까 형상에 따르거나, 뭐 재질에 따르거나, 뭐 반사 같은 거를 이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 등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로 등록하는 거 이렇게 그냥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CAD 데이터를 넣어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파라미터는 제가 뭐 많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결국 내가 찍었는데 A, B, C 제품이 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저 중에서 뭐부터 잡을 거냐는 건데 그리고 결국 매칭 포인트 90% 이상이냐 95% 이상이냐 거기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자는 거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 매칭 공차를 설정할 수 있다. 피킹은 어떻게 하느냐? 피킹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툴과 또 연결이 돼 있어서 툴 모델을 등록하고 정확한 툴 위치의 엔드 임팩터 사이즈 위치와 피킹 잡히는 무게중심 그 위치들을 다 계산해서 좌표를 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잡는 위치가 꼭 그러니까 A면만 딱 90도로 직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비틀어져 있어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저렇게 빨간색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보이는 부분은 저건데 로봇이 가야 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피킹 순서인데 가까운 녀석부터 뽑거나 뭐 위에부터 뽑거나 하는 거고. 그래서 로봇이 어떤 빈에 들어갈 때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충돌하는 걸 벗어나는 거랑 피킹 포인트가 오픈되어 있으면 벽이 있고 제품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로봇이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잖아요. 로봇을 좀 그때마다 다 티칭해야 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 대부분 비전 없는 로봇은 정해져 있는 태스크를 하거든요. 그것만 하죠. 근데 3D 비전, 로봇 비전을 활용하면 저렇게 막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알아서 집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유연성을 왜 확보해야 되냐, 유연성이 왜 요구되냐. 결국에는 사이클 타임인데 다품종 수량 생산에서는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무작위로 제조되어 있는 부품을 꺼내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단순 반복 작업인데 이 작업이 보통 한 38% 정도 된다. 그럼 공장 전체에 사람이 하는 일 중에 38%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로봇 자동화를 한다. 로봇 자동화 해야죠. 하는데 또 어려움이 뭐냐면 다품종이면 또 저 아래 사진처럼 보면 지구도 다양하고 제품 형상도 다양하고 저걸 다 자동화한다? 그럼 라인을 다 새로 다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극대화 뭐 그렇게 과도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비용이 더 들겠죠. 저 제품 단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빙피킹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국내 회사에서 이제 진행한 사례인데요. 자동차 샤프트, 이제 부품 샤프트인데. 진영 파워유텍. 진영 파워텍. 예. 그래서 파워텍. 저런 이제 비정렬된 저거 피더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저 제품 종류가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정렬기에 넣는 경우도 있고, 정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정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거에 꽂아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렇게 이제 트레이 같은 게 있으면 사실 비전으로 찍으면 내가 빈 곳을 그냥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꽂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놓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면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그 매칭 포인트가 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쉬운 물체가 아닐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건 상관없나요? 이게 이제 기술의 차이인데 얼마만큼 그 디텍션을 엔진을 개발해서 잘하느냐인데 저희가 알루미늄 샤피트가 반사되면은 비전 회사에서는 못 한다고 해요. 저희는 다 이미 레퍼런스와 엔진을 만들어놔서 반사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과만 없으면 투명 재질만 아니면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네, 다들 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샘플 보내주시면요. 네. 이렇게 영상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네. 왜냐하면 이걸 활용해서 다시 자동화 도입에 보고 자료를 쓰실 수도 있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그렇죠. 자료를 쓰실 네,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이런 빅피킹인데 최근이 아니라 이제 여름 되면 항상 나오는 건데 여름 되면 뭐 요즘에 파우치형이 너무 많잖아요. 파우치형이 제품이 출시되는데 이런 푸드앤베버리지 시장은 롱런하는 우리가 진짜 예전부터 먹는 제품들도 많지만 정말 왔다 바로 없어지는 제품들도 많아서 쉽게 자동화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파우치들을 자동화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냥 검토만 해드린 건데 저희가 이제 툴 제작은 하지 않고 영상을 잘 보시면 카메라가 찍고 이 녀석이 확인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박스 저렇게 들어옵니다. 정렬해주면 네. 그럼 저걸 이제 저희가 찍고 사람이 이제 하나씩 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영상을 드린 거죠. 왜냐면 툴은 저희가 제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로봇 인테그레이터들이 하는데 저걸 저렇게 잡아줘서 로봇이 위치와 상관없이 계속 정확한 위치에 가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고객사에서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영상을 이제 저희들이 찍어드립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네. 바로 등록하고 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영상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사람보다 빠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겠지만 이건 데모 영상이라서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에 맞춰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은 산업용 로봇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몇 초 단위로 이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네. 어쨌든 데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있고요. 네, 자동차 후드도 이렇게 보면 실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만 오면은 티칭 한 번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은. 그런데 저 후드가 종류에 따라서 높이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를 건데 홀류 생산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다품종 생산이랑 그렇죠. 비슷한 얘기인데 저게 이제 그리고 지그 제작이 어려워서 지그를 뭐 그러면 후드마다 다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렇게 틸트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올려놔도 영역에만 들어오면 똑같이 후드에 실링하거나 이런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죠. 정밀도는 뭐 저희가 최근에 현대자동차 한 거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 되니까요. 그 이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이런 작업들은 다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있어요? 뭐 대량 물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용 장비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용 장비의 가격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이 디스펜싱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리나 뭐 이런 뭐 후드에 있던 접착제 붙이는 것들은 대부분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잘 안 붙으면 수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3D 비전이 어쨌든 상당히 또 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D 비전이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접근해 보시면 2D 비전에서 엔지니어링 코스트 비교해 비슷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들이 하는 머신 비전인데 또 하는 역할이 달라서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핏깃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똑같은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는 글로벌 회사 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네. 일단 몇 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몇 군데가 네. 있고 이제 어쨌든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서 네. 픽잇은 아까 이제 그런 경쟁사들보다 네. 이런 부분이 낫다는 부분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인터페이스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를 또 로봇 가이던스 얘기를 좀 드려보면 네. 용접을 하거든요. H빔. H빔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건물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빌딩은 다 H빔이라고 네. 하죠. 네. H빔이 수요가 엄청 늘어 있는데 이걸 용접을 이제 손으로 다 하세요. 손으로 다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무겁죠. 그 다음에 자동화 구축하기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저 정밀도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용접 퀄리티도. 네. 그래서 지그 제작 해놓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이제 사이즈별로도 대응을 해야 되고, 저것도 한 1mm 정도 오차 내로 이제 붙어서 있어야 용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접 로봇이 있고요. H빔이 있고요. 저희 픽킷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판재를 잡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럼 픽킷이 사진을 찍어서 각자 찍어서 또는 하나가 찍어서 상대물이 여기 있으니까 너 여기로 가라고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접 로봇이 그때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용접 시장은 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보면 결국에 대부분 자동화 검토하는 이유는 비용적인 이슈도 뭐 있겠죠.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동화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게 환경이 중요한데 용접하는 환경이 그렇죠. 야외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너무 싫죠. 야외인 경우는 저희는 어렵지만 이제 지붕만 돼 있고 하면 이제 직사광선만 없으면 저렇게 저기 보시면 영상에 형광등 밑에요, 바로. 그래서 에어컨 있죠. 저희가 데모 영상을 일부러 저렇게 찍어드립니다. 위치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한 거예요. 뭐 조도를 맞추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저희 카메라를 꺼도 화면을 좀 꺼도 됩니다. 이제 뭐죠? 형광등을 좀 끄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네. 근데 저렇게 돼도 전혀 활용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네, 영상을 좀 이제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네. 로봇 비전에 대한 좀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로봇 비전이라는 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냥 3D 비전이란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머신 비전도 얘기 많이 하고. 근데 머신 비전하고 일단 로봇 비전하고는 다른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머신 비전은 상대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퀄리티를 측정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거기도 뭐 AI 솔루션도 많고요. 되게 많이 필요한 기술들인데 그 녀석이 로봇한테 좌표를 줄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비전은 카메라가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팔에 붙어 있든지 어디에 붙어 있든지 그 상대 좌표와 계산을 해서 로봇이 위치를 갈 수 있도록 6개 축의 좌표를 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곳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로봇 비전, 3D 비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3D 비전과 카메라, 로봇,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앞에 보면 다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고. 근데 이제 캘리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전과 로봇과 상대 좌표, TCP의 위치, 그다음에 상대 물의 좌표, 베이스 좌표계를 다 계산해서 픽킷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프로세서가 네. 로봇 너 여기 가라고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더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로봇은 다 A 좌표, B 좌표, 위치, 스티칭 다 해준 것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자세가 내가 이걸 잡고 싶으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거는 3D 비전이고요. 특히 로봇 비전이 돼야 돼요. 3D 비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로봇 비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 암을 눈을 달아주고 머리를 좀 달아준다. 근데 머리를 달아준다는 표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러닝을 해서 학습을 해서는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엔진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그게 어떤 그런 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요. A 좌표에서 원하는 걸 내가 로봇에 보내줄 수 있는 정도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죠. 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자주 해요? 로봇 비전을 하게 되면 캘리브레이션은 그냥 리얼타임으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얼타임 돼 있어요? 네. 비전을 물체를 찾을 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항상 몸에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 비전을 쓰지 로봇 비전을 쓰지 않으면 로봇이 뭐 10,000회, 100,000회, 500,000회 작동을 한 다음에 티칭을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우리가 사용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로봇 주기적으로 점검해주고 그리스도 넣어주고 유지보수 해주면서 정밀도가 잘 나오는지도 다 확인해줘야 되는데 3D 비전 쓰면 그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 렌즈에 대한 캘리브레이션도 하거든요. 빅킷에서. 그래서 카메라 렌즈 정확도, 로봇 정확도, 툴 플랜저, 그다음에 디텍션 정확도, 그다음에 로봇과 칼리브레이션과 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게 리얼 타임으로 되니까 캘리브레이션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A 제품이 들어오던 B 제품이 그렇죠, 들어오던 그렇죠.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 지게차 부품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워서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런 걸 샌딩해야 된다. 저걸 사람 손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저 무게가 몇십 킬로, 몇백 킬로까지 됩니다. 그리고 올려놓는 것조차 힘들어서 사실 정렬기는 만들 생각도 못 하세요. 그냥 진짜 그냥 컨베이어예요. 제일 기본적인 컨베이어. 올려놓고 샌딩을 하자. 근데 이제 다른 비전과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회사가 이제 2D와 2D 2.5D라는 것들을 표현해서 저기를 다 했었어요. 근데 실패를 해가지고 테스트 과정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에서는 깜짝 놀랐죠. 왜냐면 몇 개월 동안 이제 뭐 해보던 건데 저희가 와서 이제 뭐 며칠 만에 뚝딱 하고 빠졌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도 샌딩하고 싶은 데를 다 샌딩하고 로봇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 표면을 맞춰서 샌딩해 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팔 로봇을 활용한 사례인데, 요게 투명병이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투명병은 비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투명병을 디텍션한 건 아니고요. 저 안에 보면 검은색 그 부품도 있고 회색 뚜껑도 있어서, 요게 이제 제약회사에서 앰플 종류를 이제 피킹하고 저기 이제 뒤에 포장하는 과정인데, 뭐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도 그렇지만 수백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자동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장이 커스텀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라이프 사이클은 짧아지니까 결국 자동화 추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형태의 로봇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이제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양팔 로봇과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좁은 공간에서 시스템을 장비를 만든 거고요. 저런 제품을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넣어도 알아서 피킹하고 알아서 팔레타이징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도 적용이 된 거죠? 이거는 해외에 적용되어 있는 사례. 해외 사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건데 제가 봐도 저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가이드 유어 로봇 위드 피키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백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상 사례를 보여드리고 안내 말씀드리고 Q&A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마지막 영상은 저희가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피킹을 어디서 하든 어떤 걸 하든 저런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3D 비전 시스템이라고 왜 표현하거나 솔루션이라고 표현하면 피킷은 3D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가격이라서 막상 비교해보면 엔지니어링 코스트나 이런 것들 비교해보면 쌀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좀 책임감 무책임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비싸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례들은 있는데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쨌든 이런 로컬라이징 되고 이지트 유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그렇죠. 디팔레타이징 같은 경우도 컨베이어 벨트가 생산돼서 나오는 팔레타이징이 아니라 화물차나 이런 컨테이너에서 내려와서 디팔레타이징 하려면 그날 진짜 작업자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부 인력을 그때 많이 쓰거든요. 위험하잖아요, 또 비정규직.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그 제품 등록도 라벨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그 등록해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저기 잠깐 보인 영상 보면 냉장고 표면에도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찾아서 볼팅하고 검은색 부분에 홀만 딱 있고 홀은 또 반사가 돼요. 메탈이라서. 그런 걸 찾아서 또 엔진을 개발해놔서 냉장고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냉장고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피킷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량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렬기 만드는 게 더 어렵고, 정렬기를 만들어도 무게가 무겁고 그러면 기계 장치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3D 비전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피키 코리아 지사가 이제 동탄에 있고요. 네. 경기도 최근에 이제 생겼죠. 생긴 지는 이제 오피스 생긴 지 한 2년 반. 2년 반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뭐 다들 밖에 나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 피키 코리아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서 고객이 불러준 데가 너무 많고요. 예. 중요한 거는 샘플 테스트를 저희한테 요청하시거나 웨비나를 끝나고 나서 그럼 설문에 남겨놓고 네네. 저희가 수행하거나 저희가 일정이 안 되면 파트너한테 맞는 파트너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이러한 리포트를 만들어 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물 데이터 어떤 카메라를 선정해 드리는 것 과정까지 해드리고 로봇까지 선정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또 파트너에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자료들을 활용해서 대부분 내부 보고 자료나 아니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저희한테 샘플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뭐 그런 내용들을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리포트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일정만 밀려 되면 있습니까? 요즘엔 좀 많이 엔지니어들이 바쁜데 이제 나가 있다 들어왔다도 옛날에 이러거든요. 그렇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도착하면 뭐 몇 시간 내로 드리긴 합니다. 몇 시간 내로요? 네. 하루 안 걸려요?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분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뭐 코딩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냥 카메라 찍어놓고 리포트 만듭니다 하고 영상을 보냈어야 하는데 오후에 얘기했는데 오후에 보낸 경우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하기 쉬우니까 디텍션 잘 되면 매칭 포인트하고 몇십 프로 이상 되는구나 하면 이거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샘플을 저희가 뭐 어떤 화장품 용기도 받고 했는데 받아서 바로 또 택배 보내드리고 물론 운송을 직접 해주시거나 보내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면 알겠습니다. 또 파트너랑 협력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필요하시면은 데모를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안 든다고 해요. 그죠? 비용 안 받습니다. 네, 비용 안 받습니다. 비용을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너무 간단해서요. 물론 이제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더 그렇죠. 목표고요. 가능성 여부는 이제 한번 확인한 그래야 더 인게이지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수 있고 파트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몇 주씩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피기코리아 김병호 지사장님과 함께 피기 솔루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입니다. 올라온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질문들을 한번 다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한 짧게. 예. 화면을 제가 보면 더 좋고요. 화면을 안 보여드립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거의 장학 퀴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삼성 관계사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관계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설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또 메일로 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깃은 고정된 위치와 툴 플랜지 중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고정된 위치가 많은데요. 네. 고정된 위치에 사이클 타임이 진짜 요구될 때는 로봇에 붙어있는 프로세싱 타임도 줄이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밀도를 요구하거나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ROI를 줄여가지고 찍으려고 하면은 마운트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그게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마운트 되면 AMR과 활용돼서 이동할 수 있는 게 될 거고 마운트 안 되고 상대물이 움직이면 스테이셔너리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인택님, 피깃의 이제 3D 로봇 비전 이용 시에 이미지 취득부터 좌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한 컷당 한 몇 초 정도? 보통 기본적인 가장 쉬운 건 1초 미만인데 뭐 그게 이제 따라서는 몇 초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단시간 내에 그게 길어지면 도입을 안 하시는 게 나은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사이클 타임이 결국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껏 자동화, 로봇 자동화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로봇 시스템을 판매를 했었고 제안을 드리지만 로봇 시스템이 하는 이유는 유연성과 사이클 타임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비전이 잡아먹는다? 그쵸, 그러면 그거는 어플리케이션 방향을 다시 잡아야겠죠. 근데 그게 저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환경이나 구축에 대한 문제인지 그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경락님, 3D 로봇 비전 활용에 있어서 제품과 1대1로 시스템 구성하기엔 투자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대 N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1대 N이라는 게 카메라 비전을 여러 대 하고 프로세서나 네, 이런 그런 거 거 같습니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최근에 이슈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카메라 2대랑 저희 프로세서랑 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요. 그걸 더 넓히는 걸 지금 개발 로드맵 쪽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이클 타임과 신뢰성과 프로세서의 영향인데 그걸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저희 M 카메라와 L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 2개를 연동해서 찍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뭐 그 로봇을 몇 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 이제 3D 로봇 비전 그렇죠. 태우고 싶다 그러면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네. 자, 백임택님, 볼트너트 정렬을 위해 보통 호퍼를 사용하던데 3D 로봇 비전 핏깃을 사용하면 투자 비용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역시 비용이 예. 문제인데 결국에는 상대물을 조립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3D 비전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비용적인 것만 만약에 호퍼 정렬하고 하는 게 볼트 한두 종류면은 그게 나으실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예,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품종 소량산시이나 종류가 많아지거나 공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에서 비전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뭐 상담을 요청하시면 비교는 해보고 싶어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임용배님, 설비 구성 시스템 가격만으로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 경제성, 가성비가 있다고 볼까요? 그건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네. 왜냐면 카메라가 뭐 하나와 로봇한데 그 단순히 이제 백스 같은 거 하는데 결국 사람이 몇 명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용접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비전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쓰는 거고요. 그렇죠. 네, 철골 구조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20kg 백을 옮기는 건데 이 근골격계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이제는 다 환경 안전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런 이유가 더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스를 옮기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비용적인 것도 그게 꼭 인력이 아니라 그런 구축해놓고 관리하는 것도 일이라서 그냥 지게차 올려놓고 바로 팔레타에서 바로 옮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솔루션들은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로봇 사이즈도 다르고 제가 비전은 뭐 저희가 가격 레인지가 한 3천에서 5천 사이인데 저희 거는 엔지니어링 코스트 다 거의 다 표함해서 거의 소프트웨어랑 프로세서랑 그날까지. 근데 이제 로봇의 사이즈나 크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퍼의 또 어려운 뭐 볼트를 슈팅하는 장비거나 이런 것들을 쓰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시스템 단위로 ROI를 비교해보고 유지보수 비용도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자주 제품을 등록해줘야거나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이거 쓰는 게 낫겠다.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비교해 주세요. 그럼요. 그럼 필요하면 해드립니다. 뭐 좀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 3D 비전 테스트와 기존의 이제 비전 테스트 이제 2D겠죠.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3D 비전 테스트를 위해 시스템 구축 시간. 이제 그 피깃을 예로 들면 시스템 구축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며 시스템 사용이 얼마나 편리하며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이런 좀 약간 기본적인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오늘 웨비나 다 발표했어요. 제가 중요한 건 요약해 주세요. 좌표계를 쓸 수 있느냐인데 우리가 XY만 쓰면 표면만 볼 수 있고 그 상태에 대한 걸 모니터링,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깊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2D 카메라는 못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된다고 하면 사실 좀 죄송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네, 냉정하게. 근데 3D가 왜 3D냐? 사람의 눈처럼 3차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 포인트를 잡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XYZ 다음에 이 기울기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로봇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XY로 이렇게 갖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로봇이 4축 이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좌표계의 각도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정해주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냐? 몇 시간 걸린 아까 데모 영상 보여드렸지만
그냥 저희 제품 주시면 제가 실제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품 네. 보내주십시오. 제품을 보내주시면 네. 보내준 영상을 기준으로 독착 기준으로 저희 엔지니어가 실행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시간 걸리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 개 물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하나를 이동하고 나면 다시 비전 시스템이 객체 탐지를 하지 않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오브젝트를 네. 여러 개 등록해 놓으면은 예. 거기에 맞는 매칭 포인트가 나오고요. 매칭 포인트를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세인 제품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상의 학습 기능들이 필요한데 네. 그거는 로드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근데 엔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백스들이 기울어져 있고 제품이 달라지는 걸 A, B, C 제품은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많아지면 또 거기서 가져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또 학습을 통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계속 필요가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물류 시장은 좀 다른 얘기고요. 공장에서 사용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은 대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동님, 예, 제품 사이즈 가로 세로 1000mm, 500mm에서 2800에서 1000mm까지의 사양이 다양한 제품도 비전이 선별할 수 당연히 선별 제품이 가능하죠. 몇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1000mm,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는 거죠. 네. 10cm, 5cm, 28cm, 10cm. 네, 그거는 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제품 스펙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 1200 by 1200 팔레트 사이즈 정도면은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안에 들어오는 제품들을 하는 거는 디텍팅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은 거는 10 by 10 by 5도 되고요. 큰 거는 더 계속 커져도 카메라 사이즈에만 FOV만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상일님께서 3차원 CAD에서 정의된 용접 신호를 바탕으로 로봇이 운영되어야 하고 또 결과 리포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거는 개발 중입니다. 아, 개발 중이에요. 그거를 이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가이던스까지만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 용접이 된 거에 대한 어떤 뭐 통정 검사를 통해서 용접의 그렇죠. 완성도나 근데 이거는 기계 장치들이 측정해야 되는 거고 비전을 보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콜드 솔더링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한국말로 그냥 냉댐이라고도 하세요. 콜드 솔더링 같은 게 발생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접촉 저항을 테스트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전류를 흘려보내거나 뭐 프링컷이 어떤 주파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저희의 영역은 아닌데 표면으로 잘 됐다 하는 거는 보이죠. 용접 양이 보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검사 데이터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용접을 가이던스 했고 용접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재작업을 많이 하세요. 재작업까지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홀 시스템이 언젠가는 나오는데 저희가 로드맵을 언제다라고는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가이던스에도 종류가 너무 많고 그걸 프로덕트화해서 나오고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코딩해서 쓰게 하실 거면은 비전 드리고 SK 뭐 저희끼리 계속 드리면 되는데 저희는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해서 이렇게 나와줘라고 하는 거라서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과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의 뭐 큰 조선의 해상 회사와 또는 엔지니어링 비슷한 회사들, 뭐 그다음에 중공업 회사들과 그런 과제들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가 피키 코리아가 좀 특이한 외국계 회사의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이 제품을 개발했던 엔지니어들도 본사에 있던 엔지니어가 한국에 와 계시기도 하고 저희 엔지니어들도 그런 개발 역량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개발팀도 하이어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어 있어서 과제들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거기서 그게 애플리케이션이 돼서 또 이제 개발하고 개발하고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병관님, 3D 로봇 비전 자동화 제품은 어떤 산업군에서 좀 효과가 높을까요? 지금 피기 솔루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자동차, 그다음에 뭐 가전이 이제 가전 시장이 자동화율이 높지 않거든요. 다른 어떤 시장보다 뭐 많이 하고 있지만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조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TV도 디스플레이도. 그런 시장에서도 많이 요구가 앞으로 되고 있고요. 많이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공업 아까 얘기한 H빔 용접 라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건설 자동화? 근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우디에도 그런 하우스를 져가지고 H빔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그걸 만들어서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 현장에서 야외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샵 같은 게 생기거든요. 거기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그렇고 조선해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품들이 조선해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반인이 아는 이상으로 부품들이 많죠. 그런 게 특수 형태로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공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많이 이제 뭐 원래 알던 분들도 있고 내용들이 있어서 볼트를 항공기는 수천 개를 조이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토크에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반사나 그 표면의 반사나 이런 태핑 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정확히 홀자사서 꽂아주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근데 적용하고 이제 아직 경험을 못 하셔서 산업은 어쨌든 계속 찾아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찾아내는 과정인 것 같고 많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김광현님, 솔루션 사용 시에 생산품이 바뀔 때마다 학습을 시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일단 제품이 한 번 등록되면 그건 계속 디텍션 하는데 추가할 때가 어렵잖아요. 네. 추가하는 걸 쉽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아까 사진 한번 찍어서 이제 사진 올리면 되니까. 찍거나 캐드 데이터인데 캐드 데이터 없는 회사 분석 재질을 해서 거의 없을 거고. 왜냐면 그걸 만들 때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평균적으로 캐드 모델링을 통한 학습에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특별히 학습한다고 보진 않고요.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동이 많으세요, 시장에. 지금 그런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얘기하는 AI 비전 좀 이렇게 제가 사서에서 말하면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기술들을 계속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로봇이 갈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건 좌표만 뿌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등록해 놓은 것만 딱딱 잡아내줄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주성무님. 형상이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물체의 경우에도 원하는 지점의 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형상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게 유연한 물체. 물론. 뭐 그런 그건 이제 그리퍼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케미칼 회사에 이제 하얀 용제들 이렇게 해서 요만한 조그맣게 뭐 이렇게 비닐팩에 들려서 나오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최근에도 검토했던 게 저희 요즘 밀키트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면이 면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패키지 돼 있잖아요. 비닐팩에 그걸 이렇게 피킹해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원님, 로봇 비전의 정확도를 제조 현장에서 계속 보정해야 할 건데요. 이 부분을 피기 솔루션에 계속 요청하는 건 대응 속도가 늦을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위에 보정 활동이 가능할까요? 로봇 비전 보정은 다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피킷의 솔루션이 있고 내부 프로세스 중에 로봇 비전 메이커가 저희가 공급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자체 OEM 하는 것도 있는데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저희 나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조 현장.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로봇도 칼리브레이션을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칼리브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한 박스에 여러 종류의 부품 피킹도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것만 아니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다른 샘플일 경우 피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Z축. 아까 이렇게 찍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뒷면도 잡을 수 있는 거면 뒷면 좌표를 인식하죠. 근데 이제 완전히 똑같이 앞뒤인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뭐 다른 어떤 이거는 샘플을 좀 보여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야 될 거예요? 설문에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막 받을 수는 없어서 일정을 잡으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화물 택배 송장 문자 인식도 가능한지 이런 데서 굳이 그렇죠. 사용할 저희가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OCR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이제 3D 빔 피킹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 바코드나 이런 걸 인식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해야 될지는 본사와 개발해서 컨셉하게 이제 컨셉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당장은 그런 거를 대응할 계획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들은 있어요. 네. 카메라 프로세서 안에. 네, 네. 근데 그걸 활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OCR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마지막 질문, 예, 요 질문만 진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픽 순서를 정한 뒤에 신규 부품이 중간에 삽입될 경우에 순서 변경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픽 순서는 찍을 때마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사이클 전에 로봇이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을 때 새로운 놈이 탁 들어와 있으면 그 녀석이 많으면 그 녀석부터 또 가져갈 겁니다. 네. 그래서 매번 찍을 때마다 픽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시킬 수도 있죠. 찍어놓고 푹푹푹 그렇죠.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죠. 다 찍어놨는데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어. 네. 그럼 이제 그걸 찍는 주기를 정해야죠. 주기를.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또 순도 높은 질문들. 예, 질문이 굉장히 네. 그러니까 검토를 많이 하신 거예요. 비전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설문조사에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나 내용들을 주시면 네. 설문조사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데모 요청도 하시면 직접 연락을 드려서 데모도 진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피그코리아 이제 김병호 지사장님과 함께 두비조 웨비나를 진행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장님들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혹은 이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킷이라는 3D 비전 솔루션 회사를 로봇 자동화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쉬운 자동화를 계속 요구를 시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프로덕트들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영상도 계속 올려드릴 거고 데모 영상도 계속 공유할 거라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객은 쉽고 잘 되고 성과가 나고 그런 자동화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깃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피깃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웨비나가 규사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로봇 솔루션을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 중인 시청자분들께 더욱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